포항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이데이 시간입니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지역을 다녀갔는데요. 관련 소식 박정노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네, 먼저 10년 넘게 끌어온 포항의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이 새 정부 들어서 탄력을 받을까요?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1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 대교 건설 현장 예정 현장을 찾았는데요. 예, 당선인 신분으로서는 첫 방문이었습니다. 예. 당선인이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예정 현장에서 그림만으로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확실히 알겠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앞서 윤 당선인이 지난 2월이었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과 지난해 9월 당내 경선 후보 시절 포항을 찾아섰는데 이 영일만 대교 건설을 약속한 바가 있어서 영일만 대교 건설 탄력 여부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윤 당선인이 포항을 다녀간 뒤에 이 지방선거에 나서는 예비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윤 당선인이 지역 순회 첫 일정으로 경북과 대구를 차례로 방문을 했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 국민의힘 지방선거 예비 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당정 친정체제 구축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심이 과연 지방선거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번 방문 때 누가 윤 당선인을 밀접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후보들의 지방선거 당락이 거의 좌우된 듯한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예. 윤 당선인이 이번에 포항과 경주를 다녀갔는데요. 두 현직 시장들의 극명한 명함이 크게 회자되고 있죠. 먼저 경주 얘기부터 들어보죠. 네, 윤 당선인이 지난 11일 낮에 포항을 다녀갔는데요. 그날 저녁에 바로 경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밤을 어, 경주에서 묵으면서 지역 정치인들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자리에는 김정재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준하경 경주시장 등 TK 광역 및 기초단체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9월 경주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좋은 기운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경주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준하경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윤 당선인을 직접 수행하면서 지역 현안을 전달하는 등 차기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죠.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은 경주에서 대구 경북의 다양한 현안을 청취를 했는데요. 예. 당시 전폭적인 지원 의사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특히 다음 날 아침에는 준하경 시장과 함께 태종 무열왕릉을 찾아서 분향을 하는 등 경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도 드러냈다고 그럽니다. 예. 주 시장도 이 내용을 SNS에 올리면서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예. 이런 반면 삼선에 나선 이강덕 포항시장은 당선인을 만나지 못하면서 경주시장과 대조를 이뤘죠.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이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예정 현장과 죽도 시장을 차례로 방문을 했는데요. 그 당시 이강덕 예비 후보와는 심도 있게 그러한 만남은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 이날 윤 당선인이 상주를 방문했을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동과 구미시장을 제외한 강영석 상주시장과 고윤환 문경시장 등이 동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경북 5개 도시 자치단체장 중 이강덕 시장만 외면당한 셈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 정가에서는 패싱에 대한 뒷말이 무성한데요.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과의 불화설 등이 연이어 흘러나왔던 만큼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포항은 경북 제1의 도시인데요.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만남 불발이 단순히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강덕 예비후보가 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패싱에 대한 서운함을 쏟아냈죠.
네, 어제 삼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패싱의 서운함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예. 뭐라고 그랬냐면은 윤 당선인이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예정 현장을 방문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당선인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렜다. 그런데 출마 예상자가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연락과 지침을 받아서 현장에 함께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어 그런데 SNS를 보니까 저녁에 준하경 경주시장은 그날 저녁과 다음날 아침에 윤 당선인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하고 있더라. 어찌 된 건지 참 요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던 어제까지만 해도 그 전날이었죠. 발표하기 전날이었으니까 그제까지만 해도 51만 시민의 당당한 대표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자존심이다. 라고 해서 조용히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삼선을 향한 이강덕 예비 후보의 공천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는데요. 이번 선거는 국민의 뜻을 받든 유권자의 뜻을 읽는 공천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격앙된 어조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네. 박근혜 정권 당시 총선에서 사심이 가득한 공천이 이루어졌고 결국 이게 탄핵까지 가는데 일조한 게 아니었냐. 라고 말을 하면서 지역 정치권을 향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음. 이어 사천이 됐을 경우에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고 국민 통합이 갈라질 수 있다. 새로운 정부의 동력을 이룰 수 있으므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천이 돼야 윤 정부가 당당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결국 사천이 아닌 공정한 공천을 하라 이런 요구로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국민의 뜻을 받던 유권자들의 뜻을 읽는 공천이 돼야 한다라고 전제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도 현재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사천이 됐을 경우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고 국민 통합이 갈라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새로운 정부의 동력을 이룰 수 있는 만큼 대단히 잘못됐다. 이러한 정치 풍토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같이 급변하고 있는 지역 정치권의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이번 주 다음 주 공천 심사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강덕 예비 후보의 이 같은 강도 높은 발언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 예비 후보가 재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대 후반에 머무는 등 이런 반등의 여론의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안감을 환기시키고 세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예. 특히 당선인 방문 당시에 패싱에 대한 불만을 지역 정치권을 향해 수위 높게, 강도 높게 표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덕 예비 후보는 어제 출마에 변해서 더 큰 포항을 완성하기 위해서 6개 분야 발전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어서 오는 16일에는 선거 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오늘 뉴스이데이 박정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